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방산전시회 리마 2025에서 말레이시아의 고위관리가 한국 항공우주산업 전시장을 방문해 한국의 KF-21과 중국 젠10의 비교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항공우주산업 강구영 사장은 말레이시아 대표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와 중국산 젠10 전투기 도입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데 두 기종은 사실상 비교 대상이 아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한국의 KF-21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신뢰성의 의문부호가 늘 따라다니는 중국의 젠10과 비교할 게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의 교전 중 파키스탄이 운용한 중국 전투기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잡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중국의 콧대가 높아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방글라데시조차 중국의 젠10C 전투기 도입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방글라데시가 중국산 전투기 도입을 포기한 이야기, 그리고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간 KF-21에 대한 이야기 함께 전해드립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랑카위 국제해양항공전시회 2025에서 말레이시아의 고위관리가 KF-21과 중국 젠10의 비교를 요청하자 한국 항공우주산업 강구영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젠10은 한 대에 약 4~5천만 달러로 한국산 전투기보다 더 저렴할 수는 있지만 잦은 사고가 일어나며 전투기로 사용하기에 충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젠10은 파키스탄 공군 운용 중 여러 번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신뢰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KF-21은 시제기 단계인데도 이미 1000회 무사고 비행을 달성해 높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KF-21 보라매는 최신 A사 레이더, 첨단 전자전장비,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는 등 4.5세대 이상 전투기의 주요 요건을 갖췄습니다. 더구나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쌍발 엔진을 장착해 최대 7,700kg의 무장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반면 중국의 젠10C는 WS10 단발 엔진으로 최대 무장 탑재량이 6,000kg 수준이며 A사 레이더와 전자전장비를 적용했으나 기체 설계와 센서 융합 등에서 KF-21에 비해 한 단계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중전 모의 실험 결과에서도 KF-21은 젠10C에 비해 기동성, 센서 성능, 장거리 탐지와 선제 공격 능력이 더 뛰어나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KF-21은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같은 다른 4.5세대 전투기의 7~80% 정도의 비용으로 150%의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약 30년 운용 수명주기 전체 비용을 생각하면 KF-21이 젠10C에 비해 가성비와 경제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중국산 전투기를 놓고 비교하는 배경에는 최근 중국산 젠10 전투기의 전과 주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자국이 운용하는 젠10C 전투기가 공중전에서 프랑스산 인도 라팔 전투기 세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도 측은 이러한 파키스탄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젠10C는 저렴한 가격과 중국의 공격적인 판촉 활동으로 일부 신흥국의 관심을 받고 있으나 실제 도입한 나라는 파키스탄 정도였습니다. 전투기는 신뢰성과 장기 운용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 중국산 전투기가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 방글라데시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가 중국의 젠10C 전투기 도입을 중단한 것에 대해 유로아시아 타임스는 중국 항공기의 단점들이 중국 항공기의 모든 능력보다 더 클 수도 있다. 한마디로 단점이 너무 결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라시안 타임스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젠10C는 종종 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대안으로 마케팅되지만 방글라데시가 중국산 젠10C 전투기를 인수할 가능성은 기회이자 위험이기도 하다. 서방제 무기에 비해 중국산 전투기가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도 방글라데시에게는 큰 부담인데 중국을 통한 자금 조달은 방글라데시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심화시켜 잠재적으로 더 광범위한 전략적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글라데시는 중국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특히 장기적인 신뢰성과 전략적 자율성과 관련하여 중국이 주는 대출과 저렴한 가격이라는 이점이 중국 전투기가 갖고 있는 위험보다 더 큰지 더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저렴해도 중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반면 KF-21은 기술력과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선 장기 운용 효율성과 전투력, 신뢰성에 있어서 젠10C에 비해 경쟁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양산 1호기 탄생이 임박한 KF-21이 마지막 조립에 착수했고 예정대로 내년에 우리 공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KF-21은 더 이상 시제기라 부르지 말아야겠습니다.
한국이 만든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1호기가 최종 조립 단계에 진입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경남 사천에서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전투기 KF-21 최초 양산 1호기의 최종 조립 착수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양산계약업체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KF-21의 최종 조립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방위사업청은 KF-21 조립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해 자신감을 보여주었는데요. 방사청이 공개한 타임랩스 영상에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KF-21 양산 1호기의 부품 가공 및 중요 구성품 제작, 전중 후방의 동체 조립 단계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사청은 공개된 영상 속 조립 작업에 약 260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시작되는 최종 조립 단계에서는 100여 명이 추가로 투입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양산에 들어간 KF-21은 최종 조립 단계에 진입하면서 동체에 날개를 붙이고 전자장비와 엔진 등 각종 장비를 장착한 뒤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게 됩니다. 최종 조립 착수 행사는 전투기 생산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글로벌 방산 시장에 한국의 KF-21이 개발 단계를 넘어 이제 최종 완성을 눈앞에 둔 중요한 관문에 진입했다는 것을 알리는 행사였던 것입니다. KF-21은 지난해 7월 최초 양산에 착수한 이후 부품 가공 및 주요 구성품 제작, 전중 후방의 동체 조립을 거쳐 최종 조립 단계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최종 조립 단계에 진입한 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최종 조립 단계란 비행 수락 시험에 앞서 동체와 날개 등 기체 구조물을 체결해 항공기의 외형을 완성하고 전자장비와 엔진 등을 장착해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즉, 항공기 생산 과정의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행사는 공군 전력화를 위한 KF-21의 생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이며 KF-21이 개발을 넘어 최종 완성을 눈앞에 둔 중요한 관문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체계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KF-21을 맞을 날이 가까워 옴에 따라 공군 기지는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난리라고 합니다.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KF-21 양산 1호기가 우리 공군에 들어오는 시기는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5세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는 이른바 20+20 방식의 양산 계약 체결이 결정됐고 2026년 실전 배치됩니다. KF-21 블록 1 2개 대대가 순차적으로 강릉에 배치될 전망이며 한국공군 최초로 초음속 제트 전투기 F5를 운용한 강릉의 제18전비 소속 105 전투 비행대대가 기종 전환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창설부대로 운용됩니다. 이후 우리 공군은 공대지 공격 능력을 보유한 블록2 120대를 도입할 계획인데요. 2021년 2월 영국의 플라이트 인터내셔널은 한국의 공군력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로 평가했습니다. 공군은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고 2026년부터 KF-21 보람의 120대를 양산할 계획인데요. FA-50 경공격기는 블록 20으로 진화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군은 수적으로 많다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 4세대 이상 최신 예전투기로 제공권 장악력이 뛰어나고 가동률 역시 매우 높은 게 장점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이 25%, 러시아가 8%, 중국이 6%, 인도가 4%, 우리가 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항공기 국산화율이 높아질수록 가동률은 더욱 높아지기에 보라매와 FA-50 블록 20이 전력화하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하는 시점부터 한국의 공군력은 더욱 강력해지고 북한과 비교해 절대적인 우세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 양산 1호기는 최종 조립이 끝나면 공군의 수락 시험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공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KF-21의 총 개발 기간은 10년 6개월입니다. 10년 6개월을 마감하며 우리 공군의 첫 양산 1호기가 인도되는 날은 한국 방산 역사의 길이 남을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